비가 막 엄청나게, 그쵸? 가을, 이 계절이 갈 때마다 한 번씩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저 있는 데 조용한 데인데도, 그 빗소리 때문에, 창문에 막 그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 예,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죠. 그렇죠? 12운성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간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공간에 반영되는, 투영되는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변화 현상을, 즉 천간의 상황과 팔자에서 지지의 관련성, 연관성, 기운, 에너지,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기법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이클, 즉 출생에 비유해 가지고 생, 욕, 대, 록.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씻기우고, 그렇죠? 옷 입고, 그리고 홀로서기를 하고, 크게 자기 꿈을 실현을 하고, 뭔가 전성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병들고, 몸은 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묘지에 묻히는 형국인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지나서 완전히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이제 끊어진 상태, 이런 절의 상태를 지난 다음에 다시 뭔가 이제 뱃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그 수태되고 잉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0달이라고 하는 양육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출생을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런 사이클을 일생에 견주어 가지고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변화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12운성이라 한다, 아니면 12포태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절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표면에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생장하는, 자라는 목화의 운동 시기는 드러나 보이고 물질 추구이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럴 수 있어서 사람과도 마치 이렇게 어떤 청년기, 장년기 이러한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잘 살고 명예를 추구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다라고 하면, 그 반대의 과정인 뭔가 육체는 쇠락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유의 과정, 정신의 과정, 그러니까 겉에 포장하고 있는 육신은 좀 이렇게 늙고 병든 힘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는 지혜라든지 사유라든지 정신적인 사고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쇠까지는 그렇지만 병, 사, 묘, 절 이런 에너지 다 그런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의 뭔가 좀 약한 에너지들, 끊어지고 병들고 묻히고 이런 에너지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외부적이고 뭔가 육체적이고 이러한 성향의 기질보다는 뭔가 그 내면의 에너지를 쓰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을 쓰는 쪽에 기본적인 성향을 갖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직업적인 패턴을 갖거나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일생에 있어서는 내가 병들고 죽어서 묻히고 끊어지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 12운성의 에너지를 그대로 팔자 내에서 구현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팔자에서 해석할 때는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소용이 없다, 무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쓰는 에너지를 쓰는 방편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요 과정들은 그죠?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절이 되고 그러니까 인호술 운동으로 하면 이렇게 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출생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양육되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이런 그 삼합이라고 하는, 이 12운성은 삼합의 운동성을 갖는다. 뭔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 에너지의 실체를 유감 없이, 유루 없이 드러내고 발현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생광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뤄나가는데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에너지, 이걸 흔히들 우리가 이런 물질계라고 하면 비물질계, 육체라고 하면 정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승이라고 하면 저승, 색계라고 하면 공계, 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도 천간 대비 지지에 천간의 운동성, 일간의 운동성, 일지의 운동성, 연지의 운동성, 이런 생황묘의 본질적인 운동성을 갖는데, 이 운동성 내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뭐 정상 궤도다. 그 안에서의 어떤 희노애락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저승사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영혼과 육신을 나눌 때는 어떤 영혼의 세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이 현생에 나오기 전에 어떤 전생의 에너지라고도 하고, 이생의 물질 세계가 있으면 그 이전의 세계, 전생의 세계라고 하고, 흔히들 아주 강한 에너지, 그러면서도 사람의 어떤 그 정신계에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요 절,태, 양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12신살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그 겁살, 제살, 천살 다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글자 내에 12운성이나 12신살로 이런 절지, 태지, 양지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죽기 살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 세계 다 끊어졌잖아. 엄마 뱃속에서 막 태동하려고 하잖아.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세상에 유형화되어서 물질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의 뭔가의 권토중래를 꾀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질적인 에너지를 만약에 내가 직업적으로나 육친적으로나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사뭇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배우자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또 이게 직업이 되고 이랬을 때는 그러한 강한 에너지들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육체적이고 힘이 강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관대나 록지나 제왕지나 이런 에너지들은 육체적인 액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지나 병지나 절지나 태지나 이런 지지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외부 활동이 활발한, 영업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어떤 사교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맨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실제로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명리나 이런 쪽에 하기가 맞는 거지.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 천간이 지지에 여하이 작용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살피는 방식이 이렇게 12운성이고 횡으로 살피는 방식이 12신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합운동을 하고 생황묘에 이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절욕세, 그렇죠? 그 다음에 병태대, 그 다음에 록사양, 이렇게 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 때,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이 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의 지향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 있다. 만약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기본적으로 이노술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의 성향하고 지지의 성향하고가 어때요?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연지도 이노술 연생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생을 걸쳐가지고 추구하는 바의 자체가 크게 어긋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에 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일간의 병화라고 하는 실체와 존재성과 의미를 이렇게 어떤 주체적인 거를 잘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또 마무리되는 성향. 근데 꼭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진이 12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호술 화운동도 하고 사유축 금운동도 하고 신자질 수운동도 하고 해묘미 목운동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생극에 의해서 목은 화를 생하고 뭐 수는 화를 극하고 이런 생극에 의해서 팔자 내에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의 보편적인 이런 존재 형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 이면에 특히 12운성 같은 경우는 심리 같은 10성에도 심리가 있는데 12운성에도 심리가 있어요. 심리.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이게 태지를 보면 그렇죠? 태는 이게 이제 입태됐다, 수태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의 단계에서 그렇죠? 완전히 하늘 기운하고 땅 기운이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서로 연결되려고 하는 그 기운의 그 형태는 존재하지만 완전히 암흑의 상태여서 이렇게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 영혼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절박하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뺏기거나 빼앗기거나 내 일간이 아니면 천간이 지지의 그런 절지를 놓으면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그러면서도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이 이렇게 허하게 근거가 없이 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 근데 이게 태지가 되면 그 단계를 좀 지나서 어때요? 그 어떤 인간의 출생으로 빗댄다라고 하면 부정모열, 그렇죠? 흔히 말하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처음에 수태가 돼서 세포 분열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그 불안정한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람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입태되고 나서 수태되고 나서 임신하고 나서 한 4개월 전까지는 굉장히 그렇죠? 이게 착상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어떤 그 성별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호한 상태지. 뭔가 이렇게 아예 없던 에너지에서 천간하고 지지 기운이 만나서 새로운 뭔가를 새로운 생명체로 이렇게 그 출발하려고 하는 생을 지향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태아의 입장에서 뭔가 생해 나오려고 한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잘 착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불안정하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그냥 뭐 비유를 든다면 내가 남아로 태어날 수 있을까, 여아로 태어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궁벽에 이렇게 잘 착상이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고 불안정한 거고. 그러면서 이 어떤 생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편이나 이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암중모색한다 그럴까? 암중모색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때요? 이 태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태어나가지고 관대지나 걸록지나 이렇게 그 제왕지나 이런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기질적인 에너지로 어때요? 내가 삶의 방식이나 천간의 에너지를 지지에 투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눈치가 예민하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이나 상대방의 동태나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내가 착상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대인관계라든지 심리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남들보다도 더 고민하겠지. 타인보다 그렇지 않은 안정감을 가진 구조들보다도 훨씬 더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 꾀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아직 암흑이라고 하는 내가 아직 생명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갖추려고 지향점은 하지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불안정하고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고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괴한, 기발한 아이디어, 궁리, 꽤, 그리고 결국은 상대를 힘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니까 상대를 그런 형태에서 제압을 하려면 어때요? 어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러한 계책이라든지 궁리라든지 모사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능할 수 있다. 그런 쪽을 통한 어떤 방향성이나 생존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구사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지는 어때요? 이렇게 입태되고 수태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모하고 변화하고 이게 뭐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생명체 남아가 될지 여아가 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창조하는 그러니까 이런 태지가 어떤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걸록지나 제왕지가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심리나 그 기질의 속성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만큼 남들보다도 더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지. 생존을 위해서. 딱 엄마 뱃속에서 임신 4개월 전까지의 상황을 딱 생각하면 태지의 마음이, 태지의 심리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에너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궁리하고 그리고 이 태라고 하는 거는 수태의 모습 그리고 탈태의 모습, 변태의 모습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수태도 되지만 탈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탈태도 될 수 있고 이 태라고 하는 건 또 이게 모습이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예를 들어서 이 태지로 있는 게 이렇게 만약에 갑이 있으면 그렇죠? 갑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유를 보면 태지란 말이에요. 그죠? 태지. 예. 그러니까 지지로는 이게 정관인데 갑 유로는 못 붙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간이 이 유금을 놓고 보면 일간 갑목이 만약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유금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런 태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보통 양간들이 이렇게 재관이 절태에 붙어요, 사실은. 절태. 왜냐하면 이렇게 갑신은 일주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갑신은 절이잖아, 그죠? 그리고 갑유로는 못 붙어도 태잖아요, 그죠? 만약에 경인이면 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묘면 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일간 입장에서 남자면 이거는 정편제가 되는 거고 갑일간 입장에 신유를 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자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의 재관은 일간이 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심조심하고 그만큼 아주 일간의 어떤 그 에너지를 완전히 깎아먹고 절퇴시킬 정도의 그런 역량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다 재관을 취하려고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취해지는 재관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다 절대로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있다. 그래서 갑은 유가 있고 이렇게 을은 이제 반대죠, 그렇죠? 을은 신에서 태지가 되고 병은 자에서 병자 이렇게 이제 일간일지로 천간지지로 같이 붙는 일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일간하고 가까이 붙어도 월지나 시지에 붙는데 이런 갑자 그 다음에 정은 해가 붙잖아요, 그렇죠? 정해태. 그러니까 이렇게 관성이 병자의 태지,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정해의 태지. 그러면서 이건 선을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글자들. 이렇게 또 화토는 동법하니까 이렇게 무자 태, 모자태가 되고 기, 태가 되죠, 그렇죠? 태. 그리고 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묘가 되는 거고 신은 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모도 같이 있죠, 그렇죠? 이모도 되고 개, 사도 되고
그러면 이런 일주들은 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태지. 예, 태지.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 태지가 절태가 일간일지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남녀의 구분은 있겠지만 지지에 재관이 있다. 원래 연월일 시기 중에 연은 예전에 기초할 때, 저 원할 때 말씀드렸죠. 연은 조상자리, 국가자리, 외국자리. 예. 월은 부모자리, 형제자리, 특히 부모자리. 일은 일지는, 일가는 나, 일지는 배우자 자리.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렇죠? 시지는 이렇게 자식 자리. 그래서 요거를 만약 이런 글자들을 일간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6간지, 60간지 중에 10분의 1이 되는 글자들은 일지에 배우자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배우자 궁에 배우자 성이 들어와 있잖아. 배우자 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태지의 모습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지.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가 정관이고 또 이런 글자도 있죠. 이 글자는 아니지. 정유가 있으니까. 태지의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 정이마 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무자하고 또 정해하고 계사하고 이모 같은 경우는 태지의 성향 중에서도 더더욱 태지의 성향이 강하다. 왜? 각각 지지 내에서는 지장간 내에서는 뭐가 있어요? 각각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드러나 있는 에너지하고 지지에 있는 에너지하고 이렇게 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합이. 예. 그런 이제 명암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 그래서 태지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지궁에 배우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른 배우자다. 바른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정관 정제로 들어와 있으니까 평관 편제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또 태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천을귀인이고 뭐 롱마동향이고 이런 성향이지만 이건 내 심리도 되는 게 12운성으로 보면 그만큼 잘 흔들리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머리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쓰거나 이런 창작을 쓰거나 이런 직업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직업성을 놓아도 어울릴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직업성 속에서 천을귀인을 받으면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체를 그대로 또 배우자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무자는 남자 뭐 예를 들어 정예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의 재성 여자의 관성 이런 형태를 보면 태지가 불안정하고 움직일 수 있고 변모할 수 있고 변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간이 감성적이고 감수성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배우자의 동태는 또 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운에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이런 양면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뭐다? 이런 태지의 복합적인, 태지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심리나 그 들어가 있는 그 속성의 궁성에 있는 글자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일간이 일지 글자를 쓸 때는 이 배우자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보통은 이제 심리적인 걸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배우자를 똑같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일간일지가 전체가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채워지는 중년에 청년에서 중년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배우자의 성향이나 동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태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12신살에서는 그 제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살. 그러니까 인호술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생왕묘 왕지를 충하는 글자, 왕지를 충하는 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제왕제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제살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제 신살할 때 다 말씀드릴 텐데 수옥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음지에서 암중모색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발현이 됐을 때는, 이렇게 어떤 내가 어디 갇히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태라는 게 엄마 뱃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데에서 암중